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자 마인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는 부자 마인드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챕터인데요. 제 4장 부자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 마인드는 사실상 페이지가 상당히 깁니다. 아주 길어요. 이 책 자체가 부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할애해 놓은 챕터가 지금 보니까 진짜 한 30개 정도 되네요. 소단원이. 이 소단원이 30개 정도 될 정도로 제가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페이지는 7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거의 한 90페이지 가량을, 한 100페이지 가량이죠. 한 100페이지를 제가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이 부자 마인드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썼고, 이거를 꼭 알아야만 부자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 경매라는 것을 제가 선택했을 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어떤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매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불쌍한 마음 같은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서부터 돈을 버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돈은 그 필요에 따라서 버는 것이고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사회적으로 부자라고 불리워지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20대 막 이렇게 돈을 가지는 것은 좋다. 우리 집도 이제 저도 부모님 때부터 부자로 이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그 재벌 기업들의 행동들, 그다음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또 다른 삶을 영위할 때 과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 거죠. 좋지 않은 습관이고, 그렇다고 또 돈이 없어서 짠돌이처럼 먹을 거 아끼고 쓸 거 안 써가면서 아끼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부자라는 것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돈을 모으는 수전노도 아니고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겨울잠을 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 돈이라는 거가 뭐길래 그 어떤 9시 뉴스에 때 되면은 뇌물 몇 천만 원 받았다고 감옥 가는 놈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고, 도대체 돈 때문에 대통령도 옷을 벗고 뭐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봐보면 왜 자기는 그 돈이 없어서 저렇게 남한테 거지처럼 빌붙을까? 그 다음 공무원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또는 검사들이 돈 받고 룸살롱 가서 뭐 500만 원어치 술 얻어먹고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살지? 뭐 이런 의구심을 저는 20살 때부터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40대 50대 돼가지고 남한테 뇌물을 안 받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도 경매를 가르치면 되겠다. 응? 오직 돈이 필요하고 없고 무능하면 돈 줄 때라는 건 국가가 주는 월급 외에는 자기가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만약에 뇌물 받은 누가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위험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돈을 받아 먹겠습니까? 이제 그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스파레주의 탄생 원인이 다 이런 20대 때의 고민들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또 경매 컨설팅 회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력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의아심과 어떤 사회적 책임을 느낀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 끝에 만들어진 게 부자 마인드였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경매 업계에서 먹물 들어갔다, 즉 말하는 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가 어떤 부자로서 또는 남을 배려한, 그 다음에 타인을 구제하는, 이 구제한다는 관점보다는 밥장사, 밥벌이를 한다는 정도? 그러나 교육을 장사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예. 이렇게 저도 행어버 조스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거하고
교육과 지식을 판매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운전면허나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어떤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그 학습을 암기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성적이 좋네 나쁘네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경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이 어떤 미래를 개척하고 안정된 삶, 그 다음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을 주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식을 거래하는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거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돈을 받으면 거래 아니냐? 아, 착각이죠. 예, 돈을 받아도 거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상품이란 이 재화 자체가 만들어진 물건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처럼 물건을 어떤 권리 분석이나 또는 법률 지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도 주지만 생각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술로 보면은 기술만 주면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뜻도 준다라고 합니다. 의미도 던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말로 몸을 전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만 주고 지가 지식대로 하면 안 되죠. 몸을 줘야 돼. 그 몸을 준다라는 개념하고 그 일치해야 된다. 이 경매라는 어떤 지식을 전수할 때는 여기에 깨달음이 같이 가져야지. 깨달음을 쏙 빼버리면 우리 스파레주생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자마자 입찰을 본다든가 부자가 바로 된다든가 뭐 생전 진짜 소심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다가구 같은 걸 어디서 덤빕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상가나 다가구 영역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하고는 그 정도 실력으로 다가구 절대 못 줘줍니다. 토지? 안 돼. 그런데 또 토지하는 사람도 명도가 겁나서 토지하는 사람도 있어. 예, 이게 어떤 뭐 다양한 분야가 많지만 그 분야마다 분명한 장벽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장벽을 쉽게 뛰어넘는 방법은 몸을 줬고 철학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뭐 이제 경매하고 나와서 한 달 됐는데 물건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벌여짓는 거죠. 이 협회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고 저희가 지옥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머리가 밀어내고 갑자기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런 줄 알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예. 항상 뭐를 좀 많이 안 사람들은 절대 편하게 살더라. 제가 보니까. 근데 뭔가를 모르거나 착각하면 불편하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자, 부자 마인드에서 제가 오늘 몇 분에 시작했지? 자, 71페이지 부자 마인드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3회로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띄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마인드의 첫 챕터는 왜 하필 부자 마인드냐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길게 장하게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78쪽에 있는 헛다리를 짚는 경매 교육기관의 무능함 이렇게 썼습니다. 소위 대학에서 경매 교육을 배웠다는 사람들, 공인중개사로서 실무에서 몇 년 일을 해본 사람들, 경매 컨설팅업에서 일을 해봤다는 사람들의 수준을 접하고는 엄청 황당하더라. 도대체 부자 될 소질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경매를 하더라. 예, 이런 거 지금 기억나네요. 인과의 법칙대로 당연히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이치도 모른 채 돈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권리 분석을 백날 잘해도 투자하겠다고 물건을 골라놓은 것을 보면은 기가 차더라. 한심스러운 물건을 골라놓고서는 애지중지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경매 관련 카페가 한둘이 아닌데 그곳에서 게시되는 글을 보면은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진다. 과거에 우리 그 스파레주생이 이제 예를 들면 딱 한 달 전에 경매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걸 사서 돈을 벌었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한 건 벌면 마음이 커지죠. 그러니까 남들은 뭐 하고 노는가 이렇게 본 거지. 그랬더니 그 다른 데서는 뭐가 낙찰됐네 하면서 막 살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 그냥
속칭 말해서 뭐 진수성찬이 아니고 겨우 밥 한 공기에 김치 쪼가리 먹는 수준으로 된 물건들을 골라놓고서는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정말로 협회의 스파레주 과정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라고 와서 저에게 얘기한 자료가 많아요. 그럼 저는 그때 느꼈던 건 그거죠. 이미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책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구심이 들었는지 그거를 또 밖으로 가서 확인을 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저는 아직 사람들이 우리 협회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데 그 가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사이비 종교냐 협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믿으면서 회원들이나 교육생이 협회를 믿고 따르면서 그 말이라도 들으면 덜이나 억울한데 교육생들이 거의 협회를 믿지 않고 거의 경매 학원 정도로 그냥 돈 내고 돈 냈으니까 자판기 커피 얻어먹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집에서조차도 뭐 협회가 어떤 사이비 종교냐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부조화스럽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보이면 고수가 될 것이고 안 보이면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던 중 경매를 가르치는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경매와 무관한 이상한 교육을 섞어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수료증을 나눠주더라. 이거를 언론사도 하고 뭣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장사된다 그러면 디벨로퍼 과정.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디벨로퍼래. 그럼 이름이 있어 보이잖아. 그럼 개발자. 뭘 개발하냐 했더니 토지 개발이야. 토목공사 하는 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책이 또 이런 게 많았어. 토지를 사가지고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전원주택 만들어서 분양했더니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따라하고 그 당시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따라하고 직장인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드글드글 거렸어요. 100명, 200명씩 앉아서 그걸 공부하는 거야. 쓸데가리 없는 공법을. 부동산 공법이죠. 그거를 지가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건축사한테 돈 얼마 주고 내가 좋은 땅 물색하고 물어보는 시세조사법 하나면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힘들게. 예를 들면 내가 호떡집을 하면 호떡을 또 파야 되고 통닭집 하면 통닭을 파야 되고 미사일 기술면 미사일 기술면 어느 천년에 그 모든 걸 배우러 돌아다닐 것이냐. 그래서 그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 어떤 그 학원에 배우러 다닌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디벨로퍼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냥 자기 땅이나 한번 하는 수준인지 그게 어떻게 디벨로퍼입니까? 막 그런 과정을 6개월씩 주고 300만 원씩 주고 배우러 다니는 걸 보고 벙찌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 무슨 과정. 한동안 토지 가지고 엄청 장사해 먹었죠. 그러니까 책 장사도 있고 그 책에 쓰였다 그러면 사람들의 직장인들이 눈먼 봉사처럼 들러붙는 것을 많이 보고 아이고 한심하다. 뭐 비트코인 들러붙고 그 다음에 분양한다고 하면 또 들러붙고 뭔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제일 미련한 부류들이 직장인이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래서 부자는 팔자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 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도기한이가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교육을 다 받고 나서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수도 없이 배출되는 교육생들이 배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돈을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권리 분석도 임대차 분석이나 등기 분석 정도만 알아도 부자가 되는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리 분석 공부를 6개월에서 1년씩 하는지도 의문이다. 네. 그때 다 이랬어. 뭐 대학교 그 당시에 광운대에서 경매 교육 과정 컨설턴트 과정 만들고 그곳에 가서 막 신문에 내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왜 광운대학교에서 컨설턴트 과정이 사라졌냐면 그 당시에 광운대 컨설턴트 과정에 있었던 선생들이 컨설팅을 하고 뭐 하면서 돈을 삥땅을 쳤죠.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교에서 하는 부동산 컨설턴트 과정이 사양산업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정교수들이 경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외부의 경매 선생을 한다라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강의를 만들고 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컨설팅 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엮어주다가 큰 사고가 한번 난 거죠. 그것도 다 교대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왜 관악구 봉천동으로 처음에 낙성대 쪽으로 회사를 뒀냐면, 교대나 강남 쪽에 있는 학원들이 거의 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나도 그 부류에 섞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기당하기 좋은 1번 메카가 교대였어요. 법원 앞이니까, 서초법원 앞에. 그래서 내가 누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겠냐 싶어서 다른 동네로 빠져나온 게 봉천동이었던 거예요. 장사치 같잖아, 장사치. 나는 장사치가 아니었거든요. 자, 83쪽입니다. 경매는 돈 놓고 돈 먹기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머니게임이다. 경매는 머니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카드 들고 쳤을 때 나쁜 패를 들고 있어도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로 더 좋은 패를 들고 있는 사람의 돈을 따먹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A라는 사람이 종잣돈이 1억 있고 B라는 사람이 2천을 들고 있다고 해서 1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물건을 잡는다는 법은 없고, 2천만 원을 들고 있어도 그 사람이 베팅 능력, 딱 이렇게 2천 갖고 있다 해서 간덩이가 2천만 원만큼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더 들고 있어도 바들바들 떨면서 아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적게 들고 있어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들고 있어도 바들바들 떠는 소심쟁이라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키워나갈 재량은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배짱이 있어야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돈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다. 어찌됐든 1등을 하려면은 많이 쓴 사람이 1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이 쓰려면은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럼 배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철저한 계산에서 오는 것이고, 철저한 계산은 어디서 오느냐? 철저한 수익률표에서 오는 거고, 수익률표에 들어간 수치는 어디서 오느냐? 시세조사법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경매의 핵심은 베팅하는 능력이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세균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고 우주를 볼 때는 만원경으로 본다. 이런 말을 왜 했냐. 여러분들이 그 경매 물건을 고를 때는 어떤 거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만원경처럼 멀리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달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볼 수 없어요. 그지만 여러분의 손등에 있는 세균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현미경도 보고 돋보기도 봐야 되는 것이죠. 만원경도. 바로 그거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물건들 중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순간순간 작게도 보고 멀리도 보고 작게도 보고 멀리도 보는 여러분의 하나의 눈에 현미경과 그 만원경을 겸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 경기에는 축구화, 농구 경기에는 농구화를 신어라.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인데 그 사람이 야구 선수로 커보려고 NBA가 뭐라고나 메이저리그죠. 메이저리그에 한번 등장했다가 별 신통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다시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농구에서 아무리 선제여도 다른 룰과 다른 운동 방식이 적용되는 야구에 와서는 다시 별 볼 일 없는 선수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뭐 주식에 고수가 있다 칩시다. 그 사람 경매 현장 들어오면 아직 매가리를 못 추는 거예요.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할 때는 경매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경매에 걸맞는 사고를 가져야만 경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걸맞는 사고가 있어야만 부동산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달라지는 종목마다 어떤 다른 사고와 룰을 적용할 거냐. 자, 그 룰을 어떻게 적용하고 흡수할 거냐.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는 부자 마인드라는 게 담겨 있으면, 그 다음에 외부로 향하는 도구는 바로 스파레지 훈련법이죠. 시세조사법. 이거 하나의 지팡이 들면 곳곳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하고 급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그 다음에 경매도 온갖 잡다구리 하는 업종을 다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넘어서서 유통회사도 갖고 있지 언론사도 갖고 있지 하는 이유가 뭐냐.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도 있고 협회라는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막 번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이게 바로 부자 마인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원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하다가 경매하려고 그러면 경매는 안 해봤는데 그러고 더 작은 사람들은 경매에서 빌라는 해봤는데 아파트 안 해봤는데 이러고 앉아있고 아파트는 20평은 해봤는데 50평은 안 해봤는데 난리 부르스인 거죠. 난리 부르스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어떤 분명한 달라진 룰은 있어요. 축구하냐 농구하냐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 마인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마인드란 게 뭐냐라는 예를 들어서 왕과 스승의 일화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부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예를 들면 나는 죽어도 1억은 못 써라고 버티는데 1억 2천을 써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그래?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더 써도 내가 먹는 양이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만 해도 은행이잖아. 기타 다른 어떤 재테크의 수익률보다 좋네. 오케이. 자, 이 정도에도 나는 할 거야. 라면 1억 2천을 쓸 것이고 나는 가진 돈도 좋고 1억 2천 쓰기에는 겁도 나고 뭐하고 어쩌고 해서 1억을 썼어요. 그러면 1억 2천짜리가 1등을 하겠죠. 자, 이 1억 2천과 1억과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만족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른 차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더 접근한 짠돌이 수익률표, 경매 수익률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률표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수익률표는 잣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A라는 빵하고 B라는 빵을 주고 둘 중에 큰 거 네가 먹어 그랬는데 눈으로 보면은 딱 어느 게 큰 건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를 주면은 자로 갖다 대면 되지 않습니까? 자로 갖다 대면은 어느 게 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짠돌이 수익률표, 스파레지에서 배우는 수익률 작성표 이런 거를 가지면 이게 잣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과 저 물건, 이 금액과 저 금액에 잣대를 갖다 들이대 버리면 어떤 게 돈이 더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잣대가 따로 이제 그건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있는 것이고 부자 마인드라는 것의 핵심은 금방 말한 것처럼 만족함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2만 원짜리 책에다가 그걸 풀어버릴 수는 없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협회 지식 도둑놈들이 넘치는데 그죠? 우리 거 가져다가 지 것이냐 하는 놈들이 있는데 아직도 있는데 만약에 여름 됐다가 그런 내용 구체적인 실물까지 써놔 봐봐요. 난리도 아니겠죠? 지금도 과거에 지사와 코치들이 나가가지고 지식을 유포하는 장면들이 아직 포착이 지금 드러나고 확 안 되고 그 밑에 학생들에 의해서 지식 도둑놈들이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자, 비가 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사람의 힘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경매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되는 대로, 완화되면 완화되는 대로 환경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왜 자기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왕좌왕하느냐. 물의 흐름을 보면은 물은 막히면 막히는 대로 돌아서 묵묵히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투자도 막히면 막히는 대로 묵묵히 가는 것이지 이런다고 저런다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읽고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자만이 부자가 된다. 제가 이걸 쓰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나무 씨앗은 나중에 자라서 성숙한 사과나무가 될 거다. 현재는 조그마한 씨앗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사과나무로 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벌레도 봐라. 작은 유충이 여러 번의 탈바꿈을 통해서 훌륭한 나비로 성장한다.
나비의 유충이 아니라면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고, 사과나무 씨앗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과나무가 될 수 없고, 왕이 될 기질이 아니면, 왕자가 아니면 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자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한 푼도 없이 가난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일푼의 거지일지라도 그 사람이 원래 부자의 씨앗인 자질을 갖췄다면 반드시 향후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나비의 유충이 요만큼 돼서 어떤 게 나비 유충이고 어떤 게 다른 벌레의 유충인지 모르지만은 그 유충이 나중에 커보니까 나비가 되더라. 그럼 너가 나비 유충이었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애초에 부자가 아니었어도 얘는 부자의 기질이 있었던 거야, 유전자가. 그런 사람이 성장하면서 부자로 되어가는 것이지, 애초에 가난뱅이 기질, 애초에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애초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애초에 이간질을 하거나 애초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하거나 애초에 작은 이익만 바라보거나 애초에 소심하거나 애초에 겁이 많거나 이런 류의 사람들은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 될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라.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그럼 애초에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안 해도 돼. 경매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든 안 하든 경매가 삐칠 일은 없는 거죠. 경매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있는 것이고 어차피 들어와도 경쟁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가벼운 사람이 경매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경매 고수거나 경매 중수만 돼도 신경도 안 써요. 허수예요, 허수. 예를 들면 10만 명이 응시해서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면 10,000명이 붙었다고 치면 숫자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하고 유효 경쟁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경매에 많을 뿐인 것이죠. 경매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어서 통닭집 차리듯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부자마인드 시간 4강에서 배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5강, 6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